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원래 첫 번째 소식이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벵거가 사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메르시 아르센 벵거라는 인사와 함께 그의 사인 발표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르센 벵거는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길 전 클럽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한 이 사임이고, 저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아스날이라는 감독의 직책은 특권이었으며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그동안 클럽을 헌신과 성실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 이 클럽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제까지 나와 있던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 또 아스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나 같이 아스날을 함께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벵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스날은 저의 사랑이며 저는 영원히 아스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까지 22년 동안 맡았던 팀을 떠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추억과 시간들과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과 반대로 사인 발표를 할 때는 너무나도 짧고 굵은 시간만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 벵거가 사임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팬들이 만든 것 같아요. 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장이 너무 안 왔잖아요. 분명히 경기 티켓은 솔드아웃인데 경기장에 사람이 안 오는 걸 직접 벵거가 봤을 때, 뭐 벵거 아웃이라는 플랜카드가 이제 있었을 때와 아예 그렇게 경기장 찾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좀 컸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 그 전까지 한 번도 계속 뭐 사임에 관한 뭐 얘기 나오면 나는 계약 기간 다 채우고 갈 거라고 꾸준히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시즌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임 발표를 했다라는 건 그동안에 뭐 엄청난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테고, 미리 그것에 관해서 뭐 구단 관계자와 뭐 크랭키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떤 사건은 있었겠죠. 그게 사실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냥 쿨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게 팬들의 열정과 성원인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걸 보이면 좀 아무래도 많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걸 좀 나중에 맨 끝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뭐 어떤 감독들이 올 건지 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가 기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걸 미리 말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맨 끝에 기사를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추할 건 없지. 내가 벵거에 관해서 막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아스날 팬들이, 그리고 다른 팬들이 뭐 아스날 이 벵거 사임에 관해서 뭐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벵거가 이 프리미어리그 축구계에 가져온 새로운 문물이죠, 문물. 왜냐면 식단 관리 그 자체를 잉글랜드에서는 그전까지 하지 않았는데, 벵거가 스마트하게 이제 그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교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프리미어가 왔을 때 선수들의 몸 관리 상태 뭐 이런 것들, 음식 섭취 같은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경 썼던 게 벵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팀들이 따라하고 그 각자만의 노하우가 프리미어 리그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좋은 리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벵거 때문에 좋은 리그가 됐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항상 상위권에 유지해 있고 우승됐었고, 물론 뭐 무패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좋은 결과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비판받을 만한 건 비판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 선수 교체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전술에 관한 거, 전술 대응책에 부족한 거,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뭐 비판받아도 되지만, 이 벵거라는 사람 자체가 축구계에서 엄청 큰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벵거가 마지막이겠죠. 앞으로도 그런 역사적인 사람인데 너무 비아냥되는 건 좋지 않죠. 여튼간에 벵거가 이제 마무리를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 딸이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딸도 자식들도 보잖아요. 뭐 인터넷을 보던가 기사를 보면은 그럼 뭐 똑같은 거지. 우리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축제 뱅거 아웃을 플랜카드를 재미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뭐 생길 만큼의 약간 조롱거리가 됐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자식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제 그만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뱅거는 이제 자신의 좀 축구 철학도 있고, 네.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선택도 엄청 느린 건 아니니까. 여튼 네, 벵거가 사임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무조건 새로운 감독이 아스날 잡겠죠. 누가 잡을지 모르겠어요. 벵거가 나가고 나서 아스날이 맨유 태클을 탈지 아니면은 새롭게 정말 뭐 변모를 해서 다른 축구 완전 이제까지 했던 축구와 다른 축구를 선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스날 축구 색깔을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근데 뭐 아스날 쪽과 관련돼가지고 뭐 하지 않을까? FM에서 맨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할지 그냥 뭐 잉글랜드 내에서 살면서 뭐 아스날에 관련된 퍼거슨 같이 직책을 갖고 뭐 지낼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지. 이렇게 되게 슬프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인케스처럼 아스날이 막 수방수가 필요해. 근데 갑자기 막 내가 할게 하면서 막 딱씨 하인케스 나갔는데 막 망하고 그러면 너무 안 좋겠죠? 네. (22년에) 이 세월이 끝났네요. 아 이거는 왜 갖고 지내가? 이거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갖고 있네. 아 K리그 팀들 세 팀이 이 챔스에 나갔고 이 제주는 감귤이잖아요. 인사해 주는 거지. 난 못 가 하는 거지. 너는 꺼져 하는 거지. 오늘 이제 소식을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골닷컴 이 기사에 따르면 맨시티의 스털링이 전 소속팀인 리버풀에게 100만 파운드 약 16억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버풀은 2015년 여름에 소속이었던 팀의 소속이었던 스털링을 맨시티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맨시티는 스털링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경우에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보상 조항을 삽입했다라고 알려졌으며 지난 주말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 지으면서 이 조항이 발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6억 정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죠. 뭐 16억이면은 뭐 몇몇 선수들 주고 이렇게 놀아주면 좀 이렇게 남는 금액,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유선한테도 이제 뭐 가서 뭐 이것저것 뭐 하고 하면은 큰 돈이지. 이제 리버풀이 16억을 꽁돈으로 벌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벵거 소식은 아니고 이거는 카솔라에 관한 아스날은 산티 카솔라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벵거는 카솔라가 새로운 계약을 제시받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으며 카솔라는 2016년 10월 이후로 지금 뛰지 못하고 있고 아킬레스와 발목 문제로 인해서 총 10번의 수술을 지난 이제 총 횟수로 3년간 16, 17, 18 이렇게 3년간 총 1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이 33살의 선수는 1월에 그가 낙관적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끔찍한 부상은 탑 레벨의 경기에서 경기력에 의문을 남기게 되었고 그러나 카솔라가 새로운 계약을 제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평가를 물어봤었는데 벵거가 말하길 뭐 아직 카솔라에 관한 이제 훈련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그가 많이 그립고 그는 엄청난 선수였던 것을 아스날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일이 생겼던 거는 너무나도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재활을 위해 팀에 떠나 있는 상태라서 리그컵 결승 이후로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은 뉴스는 그가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면 그래서 저는 그가 시즌이 종료되기 전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가 돌아와서 그의 미래를 잘 체크해
주기를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뛸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받자 뭐 벵거가 말하길 그것에 관해서 100% 솔직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그의 상태를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계약을 잘 모르는데 왜 우승조항을 계약을 잘 모르는데 우승조항을 넣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여금을 준다. 퍼센테이지.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길피 시그루드손이 스완지에서 토트넘 갔을 때 토트넘에서 2년 동안 뛰면서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그 팀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다시 스완지로 보내줬죠. 사실 토트넘은 다른 팀으로 보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완지로 보낸 이유는 그 선수가 스완지랑 잘 맞는 걸 알고 있었고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보냈지만 재이적 시 30%의 이적료를 받는 것을 이제 계약 조항에 넣었죠. 그래서 스완지가 이번에 600억의 길피가 에버튼을 이적했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앉아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앉아서 그냥 벌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 조건은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몇 골 넣었을 때 몇 억을 받겠다 아니면은 재이적했을 때 몇 프로를 받겠다 아니면 우승했을 때 얼마를 받겠다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에이전트가 그 구단과 이제 계약할 때 그리고 리버풀이 맨시티로 이적해 보낼 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선수마다 다른 거죠. 엄청나게 다양하다 하더라고요. 많은 걸 넣는 선수들은 뭐 몇십 개까지 넣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격수는 골로 아니면 어시스트로 이제 이런 걸 나눌 수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나 골키퍼들은 세이빙이나 아니면 패스 성공률이나 경기 뛰는 횟수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각각의 계약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각 포지션마다 그 관계가 있는 이제 능력치 그러니까 기록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너스로 변환시켜서 받는다라고 하대요. 에이전트가 그때 팟빵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죠 뭐 국대 출장 횟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소식은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소크라티스는 도르트문트와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중앙 수비수인 소크라티스는 도르트문트와의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르트문트의 걱정거리를 양산하고 있고 그의 계약은 2019년 여름까지지만 그는 계속 소속팀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크라티스는 도르트문트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팀의 간판 공격수인 오바메양이 사라진 상황에서 팀이 얼마나 새로운 선수들에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맨유와 유벤투스가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고 그의 이적료로는 2천만 유로 한화 265억가량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소크라티스는 사실 인기 많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바추아이는 발목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골절돼가지고 지금 첼시로 돌아왔고 뭐 도르트문트가 바추아이 원하고 있긴 한데 그 부상 경과를 좀 봐야 돼요. 네. 다음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장까지 역임했던 이니고 마르티네즈는 자신은 사실 뼛속까지 빌바오 팬이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즈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빌바오의 팬이었으며 빌바오의 경기를 보며 자랐고 그때 모두가 빌바오에 미쳐 살았다고 가족 모두가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스카우트 당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뭐 일단은 뛰어야 되는 팀을 원했기 때문에 뭐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속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끝에 빌바오에 오게 되었으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기쁜 발걸음을 디디며 피치를 달리고 있고 이런 나의 발언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나의 솔직한 심정이며 나에 대한 여론이 좀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얘가 SNS에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빌바오 유니폼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발단이 됐죠. 그러니까 레알 소시에다드 팬들이 가뜩이나 간 게 빡쳐 죽겠는데 자꾸 막 슬슬 건드리니까
빡쳐가지고 막 뭐라 했죠. 우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솔직히 말한 거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 집은 다 빌바오 팬이었어 이 새끼들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씨를 소시다드에서 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불러서 간 거야. 불러서 이제는 빌바오가 날 불렀기 때문에 난 꺼진다 안녕 하면서 이제 사람 열받게 했고, 그러면서 뭐 자신의 언론이 뭐 비유가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같은 빌바오 지역이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그 딱 봐도 누가 봐도 그 티가 나잖아요. 파란색 줄무늬에다 이쪽은 빨간색 줄무늬에다가 누가 봐도 이 적대적인 그 클럽인데. 아무튼 뭐 자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빌바오 팬이었고 우리 집 가족 자체가 다 그 빌바오 팬이다 이렇게 막 다 밝히면서 근데 사실 좀 숨기고 그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루니도 그 에버튼 이적하고 난 뒤에 사실 나는 맨유에 이적해서 오랫동안 주장까지 뛰고 오랫동안 뛸 때에도 우리 집 가족들은 다 에버튼 잠옷을 입고 잤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맨유 팬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저기서 할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뭔가 그 자신의 소속팀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뭐 고향팀 원했던 팀 가면은 이제 약간 좀 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밝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뭐 한번 진짜 아니 뭐 진짜 뭐 세계 수많은 더비가 있지만 더비 하나 만들려고 하나 봐 얘가. 서정원 감독이 슈퍼 매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뭐 하나 만들겠어요 이러다. 나름 뭐 이니고 마르티네즈도 그 스페인 국대 그래도 주전 센터백은 아니지만 차기 이제 뭐 피케나 라모스나 다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국대를 은퇴할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주전으로 갈 수 있는 네, 자원이 될 수 있겠죠. 대박이야. 아무튼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유벤투스 단장인 지세페 마로타가 언급하길 유벤투스는 모라타와 폴 포그바의 재영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유벤투스의 단장인 지세페 마로타는 알바로 모라타와 폴 포그바가 각각 접촉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그들을 다시 유벤투스로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떠난 선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서도 그래도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모라타와 폴 포그바는 우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난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적 시장에서의 값어치는 우리에게는 신기루와 같은 꿈의 금액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과인한테 9천만 유로 한화 1185억이나 지불하지 않았냐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폴 포그바를 판매한 이후에 만들어진 영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유벤투스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유벤투스가 카드깡 할부한 게 드디어 뭉쳐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목돈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돈을 다 주려면은 기존 선수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여러 명을 팔아서 그 돈을 메꾸느니 아싸리 한 명 정도 진짜 굵직하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메꾸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어차피 한 명 굵직하게 나가면 뭐 그게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메꿔야 할 자원이 한 자리인데 여러 명을 팔면은 또 여러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디발라, 그 다음에 산드로, 요런 애들이에요. 뭐 둘 중에 한 명 가겠지. 디발라가 가든 산드로가 가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포그바 판 돈을 다 이과인한테 썼잖아요. 거진다. 거의 다 썼잖아. 이과인도 이제 뭐 1,000억이 넘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제 돈이 이제 결국엔 목돈이 필요한데 선수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유벤투스가 뭐 물론 B클럽이고 이탈리아 내에서는 상징적으로 되게 강한 클럽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세리아가 아무래도 중계권료나 뭐 근데 중계권료가 세리아도 많긴 한데 이제 돈 들어갈 때 많은 거죠. 유벤투스가 그만큼 워낙 손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 뭐 이 선수들이 지금 뭐 유벤투스로
뭐 가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유벤투스에서 워낙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아무튼 이제 유벤투스하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음 소식은 또 맨유 소식이네. 아, 이거는 팩트인데, 맨유의 로멜로 루카쿠는 미국의 락 레이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카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 에이전시와 계약을 발표하였고, 이제부터는 미국의 락 네이션 스포츠가 루카쿠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락 네이션 스포츠는 미국 힙합 가수인 제이지의 회사이며, 루카쿠는 본머스전 골 세레머니로 제이지의 심볼, 이 손가락을 이렇게 뭐랄까 그 천진반이 쏘는 그 뭐지, 기공포인가요? 그 천진반이 하늘에서 손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부셔지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아씨, 나도 옛날에 봐가지고. 기공포 맞나 그거? 초반에 나와. 초반에 또치랑 나올, 또치 맞나? 또치랑 나올 때. 아, 태양권 말고, 태양권이 기공포 맞죠? 그 기공포 쏘는 게 제이지의 그 심볼이에요. 예, 기공포. 실제로 원기용 말고. 그 기공포 쏘는 게 또 그 옆에 있잖아. 걔그 천지만 옆에 그 뭐야, 조그만해. 걔 뭐죠? 옆에 그 연지군지 붙이네? 걔 또치 아니야? 아, 차오즈. 차오즈. 아무튼 네. 그 아, 차오즈. 또치 어울리잖아 근데. 제이지가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이제 루카쿠가 계약을 했습니다. 루카쿠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락 레이션스 스포츠의 새 멤버가 되었음을 직접 밝혔고, 루카쿠는 이제 보아탱의 뒤를 이어 락 레이션에 등록된 두 번째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루카쿠가 새로운 에이전시 계약을 한 것이 기존 에이전트였던 미노 라이올라와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컨펌이 된 건 없지만, 뭐 일단은 계약을 한 것이 뭐 본인 스스로가 밝혔으니까 사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락 레이션시와 처음에 계약했던 스포츠 선수가 서부룩 웨스트브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클라호마에. 네. 그래서 이쪽에 그 스포츠 에이전시를 따로 또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이지가 가지고 있는 평판, 그리고 뭐 위상, 그런 게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 쪽도 이제 축구가 엄청나게 부흥기가 왔잖아요, 결국에. 네. 부흥기가 오면서 이쪽을 빠르게 엔터테인먼트와 합쳐서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도 같이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잘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자본도 빵빵하고. 박재범? 아닌가? 맞죠? 나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 대박인데. 자, 다음 소식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사카가 팰리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20살의 수비수이고 계약은 2022년 여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월 토트넘전에서 첫 1군 무대에 데뷔를 했으며, 지난달 잉글랜드 U20 국가대표에도 처음으로 콜업이 되었고, 11살 때부터 크리스탈 팰리스 아카데미 윙어로 시작을 했으나 지난 시즌 라이트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1군 무대에서 자주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때 나왔잖아요. 얘 때문에 그 포스맨사가 밀렸어요. 그 빠기쳤죠. 그 무리뉴가 아니 아씨 쓴다고 데려가 놓고 하니까 크펠도 아 몰라 우리 감독 잘려가지고 몰라 하고 있고. 얘가 뛰고 있어요. 아무튼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포체티노는 말하길, 맨유의 무리뉴 감독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주제 무리뉴가 맨유에서 판타스틱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직접 말하길, 나에게 무리뉴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며, 그가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굳이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맨유는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우리처럼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게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둘은 닮았다라고 말하며 무리뉴 감독 능력에 많은 언론들이 너무나도 의구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 양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누가 보더라도 무리뉴 감독은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다시금 뭐 치켜 세워주며 무리뉴 감독과의 뭐 좋은 뭐 사이인가봐요.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 인터뷰에 따르면 메시는 더 이상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시즌 경기를 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였던 루헤리는 그가 더 이상 바르셀로나에서 경기를 뛰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월드컵에서 우승이 확정되면 메시가 그의 소속 클럽에서 이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인들이 월드컵 우승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리오넬 메시 때문일 것인데 전 아르헨티나 선수인 오스카 루헤리는 공개적으로 리오넬 메시가 더 이상 소속 클럽인 바르셀로나에서 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하길 지금 메시가 없다고 해서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는 지금 당장 클럽 회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나 지금부터 쉬겠소! 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메시가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국가대표팀들 선수들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아니 메시도 쉬는데 나도 쉬겠소! 라고 따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는 국가대표팀 감독인 샴피올리에게 국가대표팀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번 월드컵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고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메시가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 한다는 기사인데 이런 사람을 정말 죄송하지만 세 글자로 말하면 개새끼입니다. 왜냐면 아르헨티나 이 늑다리 그 전 옛날 축구선수 출신들 그 새끼들은 이전에 메시가 아르헨티나 그 월드컵 예선 때 못하고 막 국민들이 메시 조롱하고 온갖 비아냥하고 비난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 기껏 인터뷰하면은 뭐 다들 메시가 뭐 그렇게 뭐 욕을 먹는 거 아쉽지만 그것은 에이스의 숙명이나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뭐 과정이며 메시라면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 지랄 내놓고 이제 와서 뭐 메시가 가가지고 돈 받고 있는데 주급받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 그만 뛰고 싶다고? 그 말하라고? 이거 또라이 이거. 아무튼 이 쓰레기 천재예요 여기는 진짜. 아주 진짜 욕을 쳐 먹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메시가 진짜 스페인 그 국대로 갈 수 있는 걸 그렇게 자기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아르헨티나를 찍었으면 좀 지원이라도 빵빵하게 해주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잘 해줘야지. 축협 아르헨티나 축협도 우리나라만큼 썼거든요. 거기도 막 온갖 비리에다가 뭐 비자금 챙기고 해가지고 완전 개판됐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원래 피파 쪽에서 관리를 한 해만에 막 그러니까지 나왔던 것인데 아르헨티나 쪽에서 아니 우리가 잘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헛소리하고 짓거리 TV 나와가지고 그럼 거기 나가지고 아르헨티나 팬들이 또 동요된다고. 왜냐면 이 사람도 나름 아르헨티나 국대 출신이니까 뭐 동요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뭐 바르셀로나 우승 거의 확정인데 굳이 뛰어야 되나 하면서 막 또 동요돼가지고 또 못하면 또 쌍욕 받고 사람 짜증나게 합니다 진짜. 메시가 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돈을 삥땅 치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사비 털어 가면서 선수들 그런 뭐 밥 먹이고 어디 막 재우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일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런 거 할 때는 고맙다고 생전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꼭 갑자기 가가지고 무슨 뭐 갑자기 경기를 뛰지 말아야 된다니 뭐 이런 헛소리 나고 자빠졌고 진짜 욕을 쳐먹어야 돼요. 개새끼입니다 진짜. 아주 열받게 하네 또 씨. 메시가 이제 이런 거 기사 보면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보살이. 심지어 얘네는 메시한테 뭐까지 시켰냐면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랑 어디지? 남미 한 팀 더 있는데 한 나라. 거기 해가지고 지금 월드컵도 홍보시키려고 메시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한 60 먹고 그 우루과이가 한 20 먹고 그 파라과이가 한 10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기 차려고 하는데 거기다가도 메시를 껴 넣어가지고 거기서도 홍보하라고 유럽에서 홍보하라고
그런 거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메시가 알았다고. 또 한대 또. 아무튼 개념을 나이 먹고 바가지로 먹었어. 아무튼 얘기하면 짜증나요. 진짜 스페인 물론 뭐 국적이 뭐 애초에 태어난 게 아르헨티나이긴 하지만 뭐 외국인들한테 그런 뭐 애국심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좀 요구하는 편이지만 스페인 갔으면은 진짜 찌바렸는데 진짜 결승까지 올려놓는데 똥 싸고 아니 욕을 할 거면 이과인이나 그 아구에로나 걔네들한테 뭐라 해야지 왜 자꾸 메시한테 그러는 거야? 만만한 게 메시야. 짜증나게. 다음 소식은 에버튼에서 세비야로 임대간 산드로 라미레즈는 다음 시즌도 세비야에서 남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이곳에서 종종 그룹에서 혼자 떨어져 훈련하기도 했었고 오랫동안 뛰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잉글랜드에서 많이 폼이 떨어진 상태였고 요즘은 굉장히 몸이 올라온 감각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맞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미 자기 위치를 잡은 선수들이 세비야에는 많았기 때문에 1월에 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자리를 다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감독이 떠나고 난 뒤에 몬텔라 감독은 계속해서 베스트 멤버를 시험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음 시즌에도 이 세비야라는 팀에 남기를 바라고 있으며 진심으로 동료들, 세비야 사람들, 구단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며 에버튼으로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일단은 스페인 선수들 이 이제 뭐 잉글랜드 가서 적응이 잘 되는 선수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 한 명 그 화나가지고 막 신가드 집어 던지고 우오 근데 바로 미안했는지 SNS에다 쏘리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 쏘리 암쏘리 다이조부 스미마생 한 거지 뭐. 리그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확실히 스페인이나 프리미어 리그 자체도 그렇고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라타 얘기 잠깐 하자면 난 모라타 그때 골 못 넣고 나서 좀 그 안타깝더라고. 그 모라타가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겹경사였어요. 좋은 이적료에 뭐 좋게 이제 뭐 좋은 팀으로 가면서 전 우승팀이니까 가고 그 와이프하고는 결혼하고 오면서 완전 신혼 알콩달콩 완전 기분 좋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빠른 골 넣으면서 분위기 딱 좋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지. 겹경사가 오래가지 못했지. 뭐 정말 친한 친구는 스페인에서 사고 당해가지고 뭐 안 좋게 뭐 결과가 돼가지고 꽤나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집중을 잘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훈련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서 콘테랑도 잘 맞지 않았다라고 막 들려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이제까지 레알에서나 유벤투스에서나 자신이 받았던 요구사항이랑은 풀타임으로 뛰고 주전을 뛴다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체로 들어가서 집중하는 그 집중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발로 뛰는 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솔샤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솔샤르도 이제 서브로 들어갈 때가 훨씬 더 집중력이 좋고 잘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모라타도 이제 풀타임 올타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올타임도 아니지 사실. 왜냐면 중간에 등부상 때문에 또 빠져있던 시간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쪼이는 것도 있고 루카쿠는 이제 루카쿠도 같이 뭐 슬럼프였다가 루카쿠는 빠져나오고 계속 골을 넣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오바메양도 늦깎이로 왔는데 막 쭉쭉 골을 넣고 있는 반면에 살라도 이탈리아에서 똑같이 와가지고 이탈리아 똑같이 온 거 아니지. 살라도 이탈리아 와가지고 잘 되는 거 보고 있으면 사실 사람이면 쪼여오죠. 네. 주급도 많이 받고 이 정도 높았는데 이것밖에 못 보여주면 왠지 막 콘테 욕먹는 게 내 탓인 것 같고 걱정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걔 표정 보니까 걔도
그 많이 그 뭐랄까 좀 멘탈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야 보니까. 멘탈이 좀 뻔뻔해야 돼 원톱은. 또래같이 좀 뻔뻔한 게 나아요. 아예 신경 안 쓰고 골 넣는 그런 위치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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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아. 그치, 네이마르처럼 그냥 개차반, 성격 개차반이면 더 잘할 수 있어. 다음 소식은 인디펜던트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은 포체티노에게 여름 이적 예산을 최소한 1억 2천만 파운드 써있죠? 1억 2천만 파운드 여기 한화 1,800억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체티노는 이미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중앙 센터백과 공격 자원을 주로 찾고 있고 포체티노는 이적 예산으로 최소한 1,800억 이상을 받을 것이며 토비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이적 예산 액수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센터백 영입이 필요해지겠지만 포체티노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뉴캐슬의 자말 라셀레스와 아약스의 데이 리트에게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베르통원이나 에릭센에게 좀 연주를 댔나 보더라고. 야 니들 아약스에서 왔지? 야 일로 와봐. 아약스 파드. 야 데이 리트 어떻게 연락해야 돼? 빨리. 그래서 좀 연출 됐나 보더라고. 여기에 지금 아약스 쪽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커넥션이 좀 있죠. 토트넘하고 꽤 많은데 그래도 이제까지 아약스에서 온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는 것 같고 그런 선수들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또한 포체티노는 오랫동안 자하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하가 온다면 뭐 공격의 창의성과 뎁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웨스트 브로미치가 강등된다면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그 바이아웃이 50억으로 발동이 되는 에반스를 영입하는 것도 그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 합니다. 자아는 언제나 오면은 사실 나쁠 게 없지요. 네. 로저스 썰? 로저스가 양심 있으면 아스날 맡으면 안 되지. 로저스 오잖아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개망합니다. 네. 농담인 것 같죠? 한번 당해보시면 알아요. 네. 내가 왜 그렇게 로저스 싫어하는지 알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스날 팬분들이 뭐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짜요? 괜히 뚜더스가 아닌데. 아 근데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신경 써줄 순 없지. 가는 것까지야. 내가 어떻게 그럴지. 뭐 간다는 가면 가는 거지 뭐. 아 내가 아스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가는 거지 뭐. 개망합니다 진짜. 벵거 나가는데 데려오는 게 로저스? 야씨 양심이 없구나. 제일 싼가 보네 로저스가. 돈 안 쓰려고 아주 그냥. 다음 소식은 카드날 코페와 인터뷰한 쿠티뉴는 구강컵 결승전에서 뛰고 싶고 꼭 우승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필리페 쿠티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은 정말 결승전에서 뛰길 바라고 있고 우승하고 싶다고 언급을 하며 이건 자신의 커리어에서 첫 번째 기회고 모든 것을 훌륭한 게임으로 만드는 건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 요즘 매일매일을 약간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의 감정이며 내가 바르셀로나로 도착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승전에서 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너무나도 흥분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결승전에서 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왔고 이제 코파델라이가 자신의 첫 기회라고 언급을 하며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카우 찍는 거 뭐야? 몰라요. 어제 누가 막 요즘 계속 며칠 동안 카우칭류 나오는데 뭔지 몰라요 나 그게. 카우칭류 뭐야? 뭔데요?
아, 쿠티뉴를 카우칭료로 읽는 사람이 있다고? 잠깐만. 이게 펜코 주소가 있나? 이게 펜코에서 그럼 유래가 된 거 아니면 뭐 아, 이 추천은 대박이네. 펜코가 큰 사이트는 큰 사이트구나 진짜. 카우칭류 모르겠어요. 나는 카우칭류로 해가지고 무슨 뭐 영상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카우칭류 씨 대박인데. 밈은 또 뭐야? 아까부터 밈 거리네? 민다고? 미는 거? 뭐 우리가 뭐 그런 건가? 밈. 나 이거 개인기 밈 이런 거? 그런 거요? 아, 밈은 또 뭐야? 빔도 아니고? 음, 그 밀다 밈이 맞구나. 세비야의 풀백인 메르카토는 메시와의 대결에서 서로 부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비야는 토요일 코파델라의 결승전에서 만나야 될 리오넬 메시가 경기를 지배하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선수의 얼굴은 익숙한데 그 선수는 바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 가브리엘 메르카토입니다. 이 메르카토가 사실 유럽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 비해서. 원래는 리버 플레이트에서 뛰다가 세비야로 넘어왔죠. 스페인 아스는 메르토폴리타노에서 있을 결승전과 그의 국가대표 동료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시에 대한 메르카토의 첫 마디는 메시라는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며 그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는 선수입니다. 제가 만약 메시와 세계에 부딪힌다면 저는 평생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농담이긴 하지만 그는 거친 대응이 메시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메시를 파울로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며 만약 내가 그에게 반칙을 하나 범하더라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 축구를 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상대를 부수고 득점할지에 대한 생각뿐인 선수인데 그것은 그를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절대 모를 만한 감정의 기류? 표현, 얼굴의 표현이 나타나고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며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는 경기장 곳곳에 나타나서 골을 넣고 동료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린 수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테고 경기력의 완벽을 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컵대회 우승을 꿈꾸는 중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쉽게 우승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이 메르카토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메시에 관해서 사람들이 뛰는 양을 항상 말하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유수의 감독들이 메시는 수비가 당할 필요 없고 그 정도 공격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면 지금 이렇게 뛰는 게 맞다. 왜냐하면 메시가 다 뛰어요. 컵대회, 리그,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물론 요즘에 간간히 쉬게 해주는 건 요즘 요 근래지만 다 뛰고 다 90분 풀타임에 다 어떻게든 공격 포인트를 가져다 주고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가지고 패스를 열어주는 길을 하는데 그런 선수한테 항상 90분 내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캉테처럼 뛰길 바라는 거는 오바죠. 메시 나이도 있고 잘 이해는 안 돼요. 굳이 펩이 항상 그 기준을 두잖아요. 메시 정도 되면 펩이 항상 메시 정도 되면은 수비 안 해도 된다. 나머지는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메시 정도 아니니까. 심지어 맨시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배는 메시급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그냥 그 메시는 메시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축구 룰이 있는 거죠. 롤이. 그냥 메시라는 사람 자체가 피를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이 선수가 있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그 정신적 압박을 주고 전술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메시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메시라고 항상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경기도 안 좋았죠. 네. 근데 그건 괜찮은데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뛰는 양은 이제까지 항상 똑같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막 질 때마다 그거를 지적하면은 나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메시의 활동 반경을 조금 더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이 뛸 수 있고 그 진짜 활동 캉테 같은 애가 참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르셀로나로 첼시 가가지고 딱인데 진짜 지금 믿을지는 힘들지. 파울리뉴도 사실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 다시금 막 이적설 종종 뜨는 거 보면은 뭐 불만이 있는 거겠죠. 파울리뉴는 게다가 또 쉬지를 못했으니까 1년 반 동안 지금 한 번도 못 쉬고 계속해서 경기 뛰고 있고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란다. 러시아 월드컵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파울리뉴도 지금 막 방전에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물건을 충전시켜 쓸 때 최소한 뭐 30% 20%는 돼야지 쓰는데 10%도 안 돼서 쓰면 또 금방 나가고 또 금방 나가는 것처럼 파울리뉴도 좀 푹 쉬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베르데 감독이 멍청하다니까. 아무튼 멍청한 감독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또 다른 이적설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릴게요. 독일 필트지에서는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나길 바라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필트지의 크리스티안 폴크는 단독 기사로 언급하길 뮌헨과 2021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이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들은 그의 이적에 대해 욕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자신의 에이전트인 자아비와 201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은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여름 이후 자아비와의 계약은 끝이 나는데 자아비를 데려온 이유는 그의 최고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여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레반도프스키는 이전의 동료들과 사적으로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그 이전만큼도 만나지 않고 있고 뮌헨의 보도진들은 2021년까지 레반도프스키를 놔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이행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뛸 수 있는 시간을 지켜보고 있더라고 합니다. 원래는 스페인 언론에서만 레비가 떠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엄풀이다. 이거는 스페인 쪽에서 얘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엄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전에도 독일에서 꾸준하게 기사가 뜨고 있었고 우승 경쟁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뮌헨이 우승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용했던 것 뿐이지 이제는 기사가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심지어 이 기자는 빌트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 전담 기자, 담당 기자가 다 있는데 그 담당 기자이고 이전부터 레반도프스키가 계속 떠나고 싶다고 꾸준하게 보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레비가 레알로의 이적을 이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에이전트도 바꿨지. 계속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지. 본인 또한 레알에 관한 인터뷰에서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있지. 뭐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태. 근데 이제 계약 자체는 그 뮌헨이 갑이니까. 왜냐면 재계약 계약을 해버렸고 하다 보니 뮌헨이 갑이니까 뭐 레비가 만약에 정말 이적하고 싶다고 하면은 강압적인 형태로는 못하겠죠. 서로 이쪽도 윈하고 저쪽도 윈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레알과 뮌헨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이쪽에서 갔던 선수가 저쪽으로 가는 경우가 서로 꽤 많았죠. 꽤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간 것도 있고 온 것도 있지, 그치? 크로스가 또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싸우면서의 이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서로의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나 아니면 선수가 껴있는 것들이 함께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크로스 얘기 나와서 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루메니게가 직접 언급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크로스 보낼 때는 구단도 선수도 감정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왜냐면 크로스가 만약에 뮌헨에 남아있었더라면 적어도 아무리 가상적인 결과라도 한 번쯤은 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직접 말했던 거 보면은 좀 배 아파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크로스는 더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주 전 기사였어 그게. 몇 주 전에. 누가 봐도 그렇죠. 크로스만한 진짜 그 전형적인 독일인 미드필더잖아요. 사고 안 치고 지할 거 하고 되게 조용하고. 사실 뭐 크로스가 활동적인 막 그 이제 밖에서 축구장 밖에서 막 뭐 어떤 뭐 파티를 간다든지 뭐 패션쇼 그 셀럽이잖아요. 레알에서 뛰고 있으면.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조용히 있는 걸 또 워낙 조용하게 그 좋아하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 땡큐죠 뭐.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가 언제야 그 유벤투스 원정 가서 골대 맞춘 게 완전 그 나중에 후회될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부폰이 사고 쳐가지고. 아니 뭐 부폰이 사고 친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따지면은 그 뭐 뒤에서 반칙한 게 사고 친 건데. 그 진짜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다 그 연장도 아니고 진짜. 또 열받네 씨. 그거 만약에 정말 유벤투스 나갔으면 대박인데. 그 진짜 왜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도 그 유로피언컵까지 내려갔을 때 한 번도 원정에서 3골 넣은 팀이 다시 원정 가서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간 적이. 그 확률성 제로. 그래서 그 언론에서도 이 경기만큼은 그냥 레알이 100% 올라가고 유벤투스가 0%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건데 그걸 못했죠. 뭐 어차피 끝난 얘기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마드리드로 가는 거 아닌가? 레비가 몸 좋아. 몸 좋아. 몸 좋아. 터키 리그에서 베식타스를 이끌고 있는 기네슈 감독이 관중이 던진 물체에 머리를 맞고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이 즉시 이스탄불 더비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네슈 감독은 오늘 새벽 스쿠르 사라코글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네르바체와의 터키컵 준결승 2차전 후반 13분 관중이 던진 물체에 머리를 맞은 뒤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으며 그는 응급실로 실려가는 진짜 엄청 급했대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베식타스 선수들은 메테칼라반 주심과 함께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경기는 0대0 상태에서 취소가 되었고 그는 라커룸에서 정수리를 5바늘로 꿰맸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 뭐 가문 붕대 사이로도 피가 뚝뚝 흘러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 즉시 이제 앰뷸런스 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후송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그 기사 찾아보면은 영상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머리에 맞춰요. 진짜 거의 뭐 정수리 저기 딱 박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후반전까지 했던 경기라 사실 이게 다시 재개되면은 그때부터 이어서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게 상대 감독이 다친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몰수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봐야겠죠.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이게 감독 자리에서 그러니까 감독 자리에 살짝 벗어나 있다가 돌아오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 라인까지 갔다가 뭐 지시하고 돌아오는 상태에서 그 이제 페네르바체 팬이 던진 거지. 근데 뭔가 빡 맞는 게 딱 느껴져. 그래서 바로 쓰러져. 터키가 참. 그리고 기네슈가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터키에서는 영웅이거든. 영웅. 그러니까 터키가 과거 잘 나갔던 시절에 모든 세대에서의 주전 골키퍼. 그러니까 뭐 스페인 치면은 카시아스나 뭐 그런 거죠. 네. 골키퍼 출신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골키퍼 나도 예전에 놀랐어요. 그 기네슈 감독이 그 서울 감독 맡았을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골키퍼 출신이었다 하더라고요.
트라부존스포르의 유명한 골키퍼 출신이었고 이제 국대에서 오랜 동안 이제 뛰었었고 그래서 이제 아니 실제로 얼마나 유명한 선수였냐면 트라부존스포르 경기장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 경기장 이름이 맞아요. 쉐넬 기네슈 스타디움이에요. 그 정도로 그 트라부존스포르에서는 영웅시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세페 메아차 이렇게 말할 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런 것처럼 거기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게 대단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터키 감독을 맡았던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그 영웅시 되는 사람인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또 베시타스랑 그 페네르바체가 그 베시타스,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이 세계 구도가 뭐 아약스, 아인토벤, 페노르트 이런 것처럼 이 트라이앵글 그 라이벌인데 엄청나게 삭막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을 건들진 말았어야지. 뭐 선수도 건들면 안 되지만 이 상대방 감독을 건드리게 된 거라 분위기가 엄청 안 좋더라고. 터키 안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도 야 아무리 뭐 니들이 뭐 축구 때문에 흥분하고 그랬어도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실제로 트라부존스포르도 라이벌 팀인데 그 베시타스가 데려갔을 정도면 얼마나 이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던진 사람은 얘기 안 나오더라고. 그 영상 보면은 갑자기 뭐가 날라와서 갑자기 맞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고 무섭더라고. 옛날에 또 그거 생각나네. 누구였지? 아비아티인가? 그 폭죽 맞아. 디다. 밀란 디다. 옛날에 그 홍영 같은 거 맞았잖아요. 서 있다가. 그 맞고 쓰러졌잖아, 옛날에. 그것도 생각나네. 잘 맞춰, 애들이.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거 어떻게 맞추는지도 참, 그거 어떻게 맞추냐고. 딱 한 번밖에 못 던질 텐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영국 애들 참 못 맞춰. 왜냐면 영국 애들은 그 아데바요르가 아스날로 역주행했을 때도 하나도 못 맞추더라고. 그 영상 보면은 동전, 뭐 라이타 다 나오는데 그 하나 한 번을 못 맞춰. 그 정말 코앞까지 갔는데도 한 번을 못 맞춰. 한 번이라도 맞았으면 걔가 으아 했을 텐데 한 번을 못 맞추더라고. 진짜. 봐봐요. 나중에 이따 궁금하면 봐봐요. 엄청나게 날라오는데 하나도 못 맞춰. 능력이 없어. 걔네는. 다음 소식은 사이먼 존스 독점 기사에 따르면 무리뉴는 포그바의 태도에 점점 실망하고 있으며 맨유는 1억 4천만 유로 한화 1845억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뭘 책정했겠어요? 이적료를 책정했겠지. 맨유 구단의 입장은 일단 포그바를 지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구단 측은 무리뉴와 폴 포그바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했었고 바랬었지만 이 둘은 이번 주 내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무리뉴는 포그바의 태도에 점점 실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먼 존스의 독점 기사와에 더불어 조금 있다가는 맨유 내부 정보 소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포그바 보고 저 새끼 안 되겠다. 얘 지금 너무 완전 인싸다. 이 뭐 즐기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분위기를 해칠 정도의 인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또 내부 정보 소스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 솔솔솔 흐르고 있어요. 네. 그것은 잠시 뒤에 기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 FM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벤피카에서 이제 있었던 브라이언 크리스탄테인데 현재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브라이언 크리스탄테는 라치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탈란타의 미드필더인 브라이언 크리스탄테는 다음 시즌 라치오와 사전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알려졌으며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를 밀접하게 노릴 팀이 한 팀 더 있는데 그 팀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시메네 감독이 이 단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두 팀은 너무나도 단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와 상관없이 그는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말씀해 드리냐면 얘가 왜 라치오에서 얘를 왜 노리겠어요? 왜? 라치오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기 때문이죠.
포지션이 겹치는 이 선수를 갑자기 왜 노리냐는 거지. 왜 why 준비하는 거죠. 나갈 준비하는 거죠. 어디로든 나갈 준비하는 거지. 그게 맨유가 되든 그게 뭐 맨시티가 되든 네. 뭐 파리가 되든 어디가 되든 네. 그걸 준비하는 거죠. 라치오가 뭐 자금력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이 선수 비싸거든요. 아탈란타가 사실 선수 미드필더 뭐 캐시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콘티도 있었고 좋은 선수를 지금 꾸준하게 있고 경기력도 되게 좋은 팀이에요. 근데 여기도 조금 인종차별 심하더라고 아탈란타도 여기 보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계속 이적설 뜨고 있고 뭐 이 선수 뭐 본인이 이탈리아 갔을 때 좀 외롭다 이탈리아 그립다 해가지고 간 건데 뭐 가려나 스페인으로 뭐 갈 수도 있겠죠. 챔스를 좀 생각한다면. 조르지니오 근데 또 뜰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이번 시즌 팀을 갈아엎어야 될 팀들이 한두 팀이 아니에요. 특히나 감독이 바뀌는 팀들은 더 팀을 갈아엎을 텐데 결국에 보면 지금 도르트문트도 감독 바꿀 거기 때문에 또 팀 바꿔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도르트문트 안 가도 일단 잉글랜드만 가도 아스날, 첼시, 맨유 이 세 팀이 돈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여기서 주구장창 또 애들 막 왔다리 갔다리 여기 가네 저기 가네 또 엄청 또 기사 뜨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드필더에는 리버풀도 있으니까 미드필더 부분은 이제 리버풀도 참가를 해야 되고 많은 팀들이 이제 또 싸워야 돼요 선수 영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대거품의 시대 대버블의 시대 이때 태어난 축구 선수들 박하육 같은 애들 얼마나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쓰레기가 득을 보고 있는데 아주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때야 온갖 때야 온갖 때 진짜 씨.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진짜. 이럴 때 좀만 잘했으면은 진짜 완전 돈 팍팍 받고 진짜 주급 팍팍 받고 난리 난다 진짜.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프리미어리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의하면 프리미어리그는 새로 승격될 울버햄튼과 조르지 멘데스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울버햄튼의 오너는 중국 회사인 포썸이며 그들의 파트너 중 하나인 상해 포요를 통해 제스티푸테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하브리그 관리 단체인 EFL은 분석 중에 있고 울버햄튼은 지난주 승격을 확정지었으며 울브스가 FA 규칙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는지를 프리미어리그는 조사할 생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그 규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독립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클럽은 사업적인 지분이나 중재자의 회사를 보유할 수가 없다. 지분이란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적, 상업적 행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클럽의 어떤 일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두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작년 멘데스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제스티푸테에 관련되어 있는 선수들이 루벤 네베스, 디아고 조타, 루벤 비나그레, 라판 미르 그리고 누누 감독까지 총 대여섯 명이 이 울버햄튼과 사인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에 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되면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승점 삭감이죠 뭐. 그러니까 승격이 억울해질 수도 아니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명계 아닙니다. 네. 배나연님 언제 오셨지? 처음부터 들은 거 아니에요? 이명계 아니야. 난 지금 와서 물어본 줄 알았잖아. 왜 저러니? 요즘 집중을 못하셔 저분 보니까. 방금 왔다고? 어디? 방금 위 안 뜨는데? 뻥치고 있네. 방금 왔어요? 방금 왔으면 위에 떠야 되는데? 다른 거 보다가 지금 본 거 아니에요?
뭐야, 되게 밑에 있네. 날 속일 순 없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승점 삭감, 뭐, 우승권에 있던 팀이었으니까, 지금 승점으로는 이제 승적을 확정 지은 팀이니까, 뭐, 승점 삭감이 된다 한들, 3부 리그는 안 가죠. 네. 어? 다음 소식은, 맨유 구단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했고, 그 고발에 따르면 최악으로 치닫는 무리뉴와 포그바의 사이를 조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맨유 관계자가 폭로로 인해 그들의 사이가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졌으며, 포그바는 팀보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플레이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무리뉴가 지적을 했고, 그 제보자는 이어 말하길 포그바는 화를 잘 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소란을 항상 피우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이를 두고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행동은 팀워크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리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 포그바에 대해서 축구에 집중하지 않는 선수와 함께 못하는 성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가 포그바의 완전히 진절머리가 난 듯하다고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무리뉴가 원한 영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뉴 자체는 빠개치는 거예요. 우드워드가 무리뉴가, 난 무리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이해가 된다니까, 그 말 한 거에 대해, 유산에 대해서 말한 거. 그러니까 무리뉴는 계속 페리시치 사달라, 중앙에서 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사달라 했는데, 계속 우드워드는 페리시치? 아니지, 베일이 더 좋지 않을까? 중앙에서 많이 뛴 선수? 아니지, 포그바를 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네. 무리뉴가 아씨, 이 걔네들 말고 내가 원하는 선수 따로 있으니 좀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드워드는 아니 더 좋은 애 있어 하면서 이제 막 반대했던 거지. 무리뉴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해주게 할 거면 선수를 원하는 만큼 사주든가. 네. 누가 우리 방에서 인종차별하였는가? 누가 마구니가 끼웠어? 튼튼 불알 튼튼 너의 강지퇴장도 튼튼. 아, 닉이 아주 저질스러워, 아주 그래. 다음 소식은, 첼시의 쿠르투아는 파리 이적에 관심이 있지만 첼시가 이 이적을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쿠르투아는 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또 쿠르투아는 첼시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는 케일러 나바스의 대체 골키퍼로 티보 쿠르투아와 알리송 중에 한 명을 고려 중에 있으며, 그러나 라디오 몬테카를로 RMC에 따르면 파리는 현재 첼시의 수문장인 쿠르투아 측과 이야기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쿠르투아는 파리 합류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첼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적에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 첼시 내부에서는 쿠르투아의 이적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쿠르투아의 계약이 다음 시즌 끝이 날 때까지 그냥 쓸 뜻으로 보이고, 이는 그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알퐁스 아레올라? 못하죠? 아무리 요즘에 쿠르투아가 챔스에 똥을 싸고 했어도 그래도 알퐁스 아레올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그쵸? 갈 때 가더라도 스페인 쪽으로 가겠죠? 근데 스페인 쪽으로 가더라도 두 팀밖에 없지. 꼬마 아니면 레알. 근데 꼬마는 얀 오블락이라는 거대한 통곡의 벽이 있고, 레알은 알리송으로 거의 점 찍은 듯 보이니까. 왜냐면 레알은 쿠르투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력적으로도 그냥, 그리고 뭐 팀에서도 첼시에서 안 팔 것 같으니까. 레알은 알리송으로 간다니까. 맨유는 마샬의 대체자로 히샬리숑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맨유는 와포드의 스타인 히샬리숑에게 4천만 파운드 600억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더라고 하며, 히샬리숑은 브라질 명문클럽인 플루미네시에서 와포드로 단돈 11억 원으로 5년 계약에 합의했으며, 그는 1년 만에 600억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히샬리숑은 와포드에 합류한 후 첫 프리미어리그에서 12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한편 맨유는 경기 출전 시간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마샬에 대해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 맨유 감독인 무리뉴는 다재다능함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때문에 히샬리숑은 매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선수에게는 토트넘, 첼시, 아스날 이 모두가 히샬리숑에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줄다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과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해야만이 그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한테 드는 생각. 11억 단돈 11억의 선수를 영입했어. 어떻게 영입했지? 라고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히샬리숑은 플루미넨시에서 뛰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11억짜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됐냐? 유럽 선수가 아닌 선수가 어떻게 11억이 왔냐? 피파 랭킹이 높으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뭐 거의 국대를 뛰지 못했어도 올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축구에 대한 그 능력을 믿어주는 거지. 하지만 피파 랭킹 떨어지면 아무리 국대 엄청나게 뛰어도 영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예로 레스터 시티의 오카자키가 이 레스터 시티에 올 때 금액이 좀 적었어 원래는. 근데 빵꾸 한번 맞았어요. 워크 퍼밋을. 계약을 올려버린 거예요. 금액을 100억대로. 원래 100억, 걔한테 100억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왜 100억대를 올렸냐?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올려버려가지고 옷까지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영입된 거예요. 원래는 마인츠에서 올 때 피파 랭킹이 일부도 낮았기 때문에 워크 퍼밋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 올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싼 금액인데 레스터는 오카자키를 엄청나게 원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버렸죠. 오히려. 근데 그 금액을 누가 올려준 거냐? 일본에서는 그거를 스폰으로 했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나카타가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선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일본 스폰서들이 AS 로마에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스폰서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나카타의 몸값인 것 마냥 이제 좀 부풀려가지고 했었죠.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야, 아무튼 부럽네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렇게 가려고 해도. 다음 소식은 가레스 베일의 에이전트는 이미 이적 시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스페인 언론이 직접 밝혔습니다. 가레스 베일의 에이전트인 조나단 버넷. 이 조나단 버넷이 되게 할아버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번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되게 할아버지야. 좀 몇몇 오히려 이 사람은 많이 거느리지 않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 베일하고 몇 명 있지? 엄청 없어요. 아무튼 이 에이전트인 조나단 버넷은 이미 EPL 클럽의 여러 클럽들과 베일의 이적 협상을 시작했고, 가장 선호되는 클럽은 맨유라고 합니다. 맨유의 CEO인 우드워드가 베일의 광적인 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 베일과 맨유의 이적 교두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는 만약에 맨유로 온다라면 마샬이 이번 여름에 이적할 시에 11번 유니폼을 입을 것이고, 이적료로는 1억 유로, 한화 1315억 정도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주급. 토트넘이 주급을 절대 못 주지. 생각해봐요. 지금 토트넘에서 그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7,600만원 받고 있는데, 아니 구단주 빡빡이 아저씨 생각을 해봐요. 내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게 많아요? 반다이크가 리버풀에서 보여준 게 많아요? 내가 반다이크만큼 했으면 나도 그 정도 주급을 받아야겠습니다 해가지고 2억을 넘게 달라 했어요. 근데 지금 토비가 7,60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주급을.
빡빡이 형이 말했지. 야, 우리는 2억 넘는 선수로는 무조건 케인밖에 없어. 너 꺼져. 해가지고 어차피 토비 알도에르트는 떠나야 돼요. 팀을 절대로 못 줍니다. 네. 절대로 못 줘요. 아무리 재계약을 해줘도 왜 못 주느냐?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케인을 올려주는 거는 다른 선수들도 다 알아요. 그래 뭐 쟤는 득점왕도 했고 골 좀 많이 넣었고 그랬지. 하지만 딸도 팔고. 하지만 케인 말고 다른 애들은 그에 대한 가치를 같이 줘버리면 에릭슨도 아니 나도 여기 산 게 많은데 토비도 2억 주면 나도 2억 줘야지. 그럼 베르통도 아니 나도 여기 산 게 많은데 그럼 나도 2억 줘야지. 아니면 또 요리스도 아니 나도 여기서 리옹에서 올 때 정말 그저 쳤는데 나도 돈 올려줘야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케인만 올려주면 어느 정도 이게 살짝만 올려도 되는데 토비를 올려줘 버리면 다른 선수들도 같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유지하려거든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클럽들이 토트넘의 선수를 찔러보는 거죠. 야 우린 줄게. 우린 줄게. 우린 준다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꼬시는 거죠. 네. 그 로즈는 그 꼬심을 맨 처음 받았던 선수죠. 왜냐면 저번 시즌 잘했으니까. 맨유가 야 나 2억 거기 가까이 줄게. 너 거기서 몇천만 받고 그거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나 가야겠다.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터트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맨유는 나 너 안 사. 나는 티어니 해가지고 걔는 지금 닭 쪽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거죠. 네, 로즈는 저번 시즌 잘했을 때 어떻게든 뭐 이적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못 갔으니까. 뭐 낙동과 오래를 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얘는 못 가는 이유가 레알 가면서부터 이제 주급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걸 못 줘요. 물론 뭐 다른 뭐 베일처럼 베일이란다. 그 케인처럼 뭐 주급을 2억대로 낮추고 뭐 다른 부수적인 걸 올려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러면 실제로 토트넘 내에서 누가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냐? 그것은 랩입니다. 빡빡이. 왜냐? 그 사람은 토트넘에 와가지고 이 토트넘을 발전시켰고 토트넘이 엄청난 이익 성장을 갖는 데까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익을 창출하면 얼마를 받겠다라는 것이 이제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빡빡이. 그러니까 이제 몇몇 선수들이 빠개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뭐 계약한 거 알겠는데 우리 팀에서 어떻게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빡빡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막 또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계속 기사가 흐르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거 그 사람 능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배 아픈 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다음 소식은 리버풀은 나폴리 스타로 평가받고 있는 젤린스키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 여름 그의 영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2년 전에 나폴리의 미드필더인 피오르트 지엘린스키와의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엘린스키는 나폴리의 미드필더이자 핵심 존재로 거듭났으며 세리아 A에서 현재 2경기만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 나와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젤린스키의 이적료로 5,700만 파운드 한화 857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적료가 잠재적인 걸림돌이라 전했습니다. 젤린스키는 실제로 클롭이 2년 전에 진짜 데리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선수예요. 본인도 그 나폴리하고 그 리버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의 권유로 이제 나폴리로 갔는데 뭐 이거는 뭐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 유행인가봐요. 특히나 그 보면은 클롭이 유달리 좀 폴란드 선수들을 좀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뭐 엉켜져 있는 건지 뭐 사람들이 민족성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그 클럽이 되게 좋아하는 민족성일 수도 있지. 말 잘 듣고 열심히 하고 꾸준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실제 옛날에 폴란드 선수 많았잖아요. 돌문에도. 아무튼 네. 이제 알렌스키가 또다시 리버풀과 룸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치? 프랑스 성애자. 옛날에 바날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네덜란드 커넥션을 만들었고, 벵거는 프랑스 커넥션을 만들었고, 뭐 펩은 뭐 사실 뭐 스페인 커넥션이라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 뭐 이런 커넥션이 항상 어느 팀마다 감독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오히려 클럽은 도르트문트 때는 폴란드 선수를 많이 좋아했죠. 토비 이게 나옵니다. FA컵 4강전에 결장할 토비 알도웨럴트에 관한 소식이고, 이 선수는 여름에 팀을 나가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토비 알도웨럴트는 포체티노가 그를 팔 준비를 함에 따라서 FA컵 4강전에 결정할 것이며, 다빈손 산체스가 맨유전에서 토비와 빈자리를 채우면서 백포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토비와 클럽 사이의 재계약 대화는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양측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희망을 버렸다고 합니다. 토비 알더웨럴트는 현재 주급 5만 파운드, 한화 7,600만원의 3배 이상을 원하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것을 원치 않고 있고, 토트넘은 이번 여름 토비를 팔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5천만 파운드, 750억 정도에 가까운 이적료를 받아내길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 장기적인 미래가 없는 선수에게 강경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카일 워커에게 했던 행동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의 이적은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왜 맨시티 이적설 떴을 때 그때 워커 갑자기 안 썼잖아요. 트리피어가 갑자기 시즌 말미쯤 뛰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테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테크 그대로. 네. 그 테크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토비가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때 왜 워커 막 뭐 부상도 있었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 트리피어가 뭐 안 나와도 되고 워커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그때 트리피어 썼단 말이야. 그리고 트리피어는 재계약도 빨리 했단 말이지. 어렵죠. 요즘은 옛날에는 요즘은 딱 그거 같아요. 나이가 좀 있어도 전성기에 딱 접어들어서 데려오면 무조건 100% 쓸 수 있는 선수가 확신되거나, 아니면 포텐이 높아서 어린 선수를 조금 일찍 감치 아예 데려오는 거. 어중뛰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B클럽에서 아예 그냥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벵거는 미국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 비에이라가 자신의 뒤를 이을 자질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에이라는 벵거 밑에서 리그 타이틀을 3번이나 따냈었고, 이제는 뉴욕시리 감독을 3년차 맡고 있습니다. 벵거는 그가 자신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답하길, 그는 이 순간 뉴욕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맨시티에서도 일했었고, 그가 아스날 감독직을 맡을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지금도 감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좀 더 특별한 곳이며 똑똑하고 감독직을 잘 수행할 만한 훌륭한 전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좋은 감독 자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무패 우승 때구나. 그래도 저거 부러워. 들어봤잖아. 자체가 오랜만이다 진짜. 하이버리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하이버리.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 단어에 받침이 없는 단어를, 그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 조합을. 하이버리. 되게 경기장도 멋있고. 하이바라. 하이버리. 조던? 조던. 조던. 여자 이름들도 막 지유 이런 건 이쁘잖아요, 되게.
남자 이름 지후 뭐 이런 거. 쿠티뉴 좋아했지. 근데 사실 쿠티뉴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 영상은 좀 그랬어. 피르미누. 다음 소식은 독일 키커지에 따르면 샬케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시에 도메니코 테테스코 감독과는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키커 정보에 따르면 샬케와 도메니코 테테스코와의 계약 옵션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데, 샬케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2021년 여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이며, 테테스코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보너스 계약도 함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2017년 레버쿠젠이 샬케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했었지만 그는 레버쿠젠을 거절하고 샬케를 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테스코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시즌 되면은 주전 미드필더였던 고레츠카가 미네노로 이적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전 미드필더였던 막스마이어가 이적을 하겠죠. 제가 아는다 했으니 다 떠납니다.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클롭은 오늘 공식 인터뷰에서 말하길 벵거는 90년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아주 최고의 감독이라고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내일 있을 경기 기자회견에서 벵거의 사임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그가 말하길 저는 정말로 지금 기자들에게 사임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는 그의 결정이고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는 여전히 축구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환상적인 커리어를 보냈고 성공적이었으며 지난 몇 달간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최고의 리그에서 지배적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감독들의 롤 모델이었고 그가 없었다면 분명 축구는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랬겠죠.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랄 마랄이었다라고 하니까. 벵거가 그리고 되게 꼬장 있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잖아요. 되게 약간 신사적이고 그런 노년의 느낌이 아주 좋은 느낌인데, 무리뉴만 만나면 그게 난리 나서 그렇지. 무리뉴만 안 만나면 사실 뭐 펍이란다. 펩도 그렇고 펩도 되게 매너 있는 편이고 퍼거슨도 그렇고 다들 괜찮은데, 무리뉴만 만나면 유독 싸우더라고. 무리뉴가 사람 긁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나봐요. 무리뉴 만나면 그냥 무슨 항상 일이 터지더라고. 저 터져. 뭐라도 터져. 멘탈 터지고 뭐가 터져. 아무튼 퍼거슨은 베니테지랑 리버풀 했을 때, 왜냐면 퍼거슨 자체가 리버풀 안 좋아하는데 베니테지가 좀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그 열받은 것도 있고, 베니테지가 통이 커요. 그러니까 통이라는 게 뭐 대포가 크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원래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자꾸 안 하더라고. 적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감독 라인에서 막 소리 지르면은 거기서 왜 싸움 나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바로 옆에 왜 네모나게 칸이 이제 있는데 한쪽이 오른쪽에 있고 한쪽 왼쪽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둘이. 거기서 이제 막 일부러 하는 거지. 뭐 걸어 왜 이렇게 막 이런 식의 막 대를 하다가 감독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 반칙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저게 저게 반칙이 맞지, 저 카드지 하면은 이제 또 옆에서 막 뭐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말싸움 많이 했어요, 옛날에. 퍼거슨이랑 말로 엄청 싸워서 말로. 벤테지 안 지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경기도 지금 맨유보다는 그때 맨유 만났던 게 리버풀하고 만났으면은 더 안 좋은 반칙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엄청 싸웠다니까 진짜.
골닷컴에서는 벵거의 후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감독을 선별했습니다. 아스날에서의 감독직이 계약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벵거는 오늘 갑자기 이번 시즌 끝난 뒤 사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영국 BBC에서는 아스날의 차기 감독으로 안첼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첼시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이번 여름에 감독할 구단을 다시 찾을 것이며, 그리고 아스날에서 뛰었던 비에이라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아스날을 떠났을 때 벵거가 직접 그에게 너는 언젠가 아스날의 감독이 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론에게도 말을 한 바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도르트문트를 떠난 후 여러 클럽의 감독직에 거론되고 있는 투헬이 있지만, 투헬은 현재 파리와도 연결이 되고 있으며 독일 대표팀을 맡고 있는 레브가 월드컵 후에 이 팀을 맡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유벤투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알레그리 또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전 웨넨글라드바흐 감독이었던 루스엥 파브르 또한 후보군에 있다라고 해요. 이외에도 영연방 감독 출신으로는 셀틱의 로저스, 그리고 번니의 션 디쉬 감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나는 절대 안 들어오지. 로저스, 션디씨. 왜냐면은 아스날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잉글랜드 팬들이 외국인 감독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의외로. 그 기사에서도 조사해보니까 의외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 종가에 대한 그런 고집이 엄청나요. 생각보다. 나는 아니 외국 축구, 그러니까 뭐 좋은 또 다른 색깔의 축구가 들어와서 조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싫어하더라고.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뭐 이런 감독들, 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치, 스코틀랜드를 이제 영연방이니까 자국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제 뭐 같은 뭐 핏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퍼거슨도 좋아했던 거고 모예스 좋아했던 거 다 스코틀랜드 감독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북아일랜드, 뭐 로저스는 북아일랜드니까 뭐 그렇고. 네. 엄청나요. 아일랜드 감독도 많고 다 영연방 감독들이 거진다 이제 맡았었단 말이에요. 거진다. 근데 이제 뭐 로저스 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근데 맞아요. 근데 현재 이제 빅클럽에는 영국인 감독들이 없죠. 왜냐면은 못 내니까. 성적을 못 내니까 와서 막 망치고 하니까 길 안 주지 이제. 휴즈 꺼지고 없죠. 네. 퍼거스는 본인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모예스 없고, 뭐 가는 사람들마다 다 별로였으니까. 네. 호지스는 옛날이긴 하고. 네. 망쳤으니까. 네. 카펠로는 러시아한다.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카펠로는 은퇴했어요. 심지어. 아, 모르실 수 있겠구나. 카펠로는 은퇴했어요. 감독 은퇴했어요. 이제 그냥 뒤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놀고 싶대. 네. 돈도 많이 벌었어, 장수에서. 러시아에서는 가장 이제 연봉 높은 사람이었고 장수에서 돈 많이 받았죠. 네. 평생 놀아도 애가 하시네. 평생 윤식당 같이 그 장사하는 집 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바다 보고 별장 사고 평생 드라이브 하고 해도 돼. 얼마 좋아. 땡큐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벵거가 이번 시즌 끝으로 아스날에서 물러나겠음을, 그러니까 사임하겠음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벵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뭐 유로파 리그 몇 경기 후면은 감독을 하고 있는 벵거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 대회에서는 안 하겠지. 물론 뭐 벵거가 파리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벵거가 만약에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가면은 파리 갈 수도 있지. 그 생각 안 했지? 그냥 생각으로. 아예 그냥 생각 안 했던 부분이라, 네. 아예 그냥 생각 안 했던 부분이라, 그냥 좀 아다리가 좀, 뭐랄까 좀 맞을 수 있으니까.
그치. 나 감독 은퇴는 아니에요. 그냥 아스날에서 사임하기로 뭐 구단 보드진들과 잘 얘기해서 합의를 뭐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 순간. 왜냐면 파리가 살짝 링크가 저번에 없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없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진짜 국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이하 씨가 이 안첼로티가 그러잖아요. 안첼로티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나를 불러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까지 프로 선수만 뛰었고 프로 코치 했었고 프로 감독만 했었는데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선수 보고 매일같이 뭐 하다가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거 전술 짜서 뭐 국대하는 거는 내 취향이 안 맞는다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몇 달 동안 국대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은퇴를 선언했고요. 은퇴란다. 사임을 선언했고 아스날에서 보는 거는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봐두고 많이 응원해줘야겠어 진짜. 은퇴는 아니에요. 네. 은퇴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냥 아스날 감독직에서만 물러나겠다라고만 했으니까. J리그? 뭐 J리그 할 수도 있겠지. 나고야에서 이제 1년 있었는데 뭐 나고야 갔을 때는 사실 벵거가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적인 약간 좀 상황도 있었고 그 모나코에서의 상황도 있었고 이것저것 좀 머리를 식히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내가 그 자서전 있거든요. 벵거 자서전 궁금하신 분들은 포켓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조그만 거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요즘 얘기는 없겠다. 아무튼 네. 그때 뭐 최근 건 없지만 과거 뭐 한참 잘 나갔을 때 뭐 그런 것들 네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그 포켓북 조그만 거 있어요. 읽기 편하게. 요즘 날씨 좋으니까 그럼 한번 쫙 읽어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뭐 말은 그렇게 하겠지. 원래 그 같이 막 치고받던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더 외로운 거야. 나간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라 그 혼자 된 사람이 더 외롭다고. 맨날 그렇게 뭐 말싸움하고 이것저것 기싸움하다가 그것도 할 사람도 있어야 그것도 좀 1년에 두 번 있는 거 아니에요. 홈앤 어웨이. 물론 뭐 컵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아예 못 만나는데 이제 외롭잖아요. 은근히 외롭다고. 벵거가 은퇴를 선언했으니까. 은퇴를 한다 자꾸. 사임을 선언했으니까. 은퇴 아닙니다. 네. 아스날 감독직에서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 되게 서글프겠네. 아스날 팬 중에 할머니가 벵거를 엄청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연상이에요. 벵거보다 연상.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벵거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벵거 사진을 침대맡에 두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연애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사신다는데 그 할머니가 만약에 벵거 떠나면 이거 엄청 슬퍼하겠어 진짜. 왜냐면 실제로 그 할머니가 그 아스날의 오랜 팬이기도 하고 벵거를 너무 좋아해서 벵거가 실제로 그 할머니 생일날 자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네. 고맙다고 오랫동안 뭐 자신을 좋아해주고 아스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그 기사도 있었다니까. 내가 그걸 내가 뉴스에서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못 기억하지 나도. 박주영 인스타 안 돼. 지금 박주영 인스타 그 쓸 때 아니야 지금. 걔 사고 쳐가지고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자숙이야. 자숙 기간이야 지금. 기사 안 봤어요 그거? 사고 황선홍 저격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완전 개똥돼가지고. 네. 사고지. 본인이 사과했으면 사고지. 박준희 사과했잖아요. 뭐 황선홍한테 사과한 건 아니지만 팬들하고 선수한테 사과했잖아. 그럼 사고지 뭐. 오늘도 1시간 40분 넘게 그리고 30개가 넘게 기사를 이제 가져왔고 갑자기 속보가 뜨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커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오늘 방송했던 영상을 처음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티 등록해 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